자,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보실게요. 14번 확인 설명. 틀린 것을 찾았어요. 자, 중개 대상 물건 확인 설명이 있고, 자,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요 물건 설명 의무가 있고, 또 이제 또 우리 개공의 의무가 보험 설명 의무가 있어요. 자, 보험을 설명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요 대상 물건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된 후에는 보험 설명합니다. 보정 설정했다는 거. 물건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설명하고, 보험 설명은 쌍방에게 설명하는 거고요. 물건 설명을 제대로 우리 개공이 하지 않았다. 500이하 과태료. 보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00이하 과태료. 요 두 가지를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일단 요 문제 자체는 지금 물건 설명에 관한 문제이지만 항상 보험 설명을 요걸 놓치지 마시고 같이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시고 그렇습니다. 자, 14번 문제. 요거 자체는 쉬운 거예요. 1번 문제. 1번 지문. 갑은 중개가 완성되어서 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 자, 이거는 설명서 얘기네요. 물건 설명은 거래가 되기 전에 당연히 설명하고, 거래가 된 후에는 설명했다는 증거로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요거는 쌍방에게 교부를 하고요. 우리 개공인은 하나를 3년간 보관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반 시 업무 정지. 자, 2번 지문.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면, 건저당 시험 많이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합니다. 실제 피담보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맥시멈 최고액을 반드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 집이요,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1억까지 집주인이 언제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건저당 설정되어 있어요. 자, 세에 들어가실 때 지금 현재 은행 빚이 1,0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억까지는 언제라도 빌린다니까요. 이거 충분히 맥시멈까지 감안하시고 세에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재 채무액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뭐를 설명한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저당 딱 나오면 저당 중에 제일 좋은 저당이 건저당이죠. 건저당 최고. 건저당 딱 나오면 뭐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무액을 설명해야 된다. X. 자, 그 다음에 3번. 대상물 범위 외에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물건 말고 뭐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거 중개한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선관주의로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겠죠? 이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개공의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요보다 만약에 틀린 식으로 나온다면은 한 단계 더 낮은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 의무만 진다 하면 X가 돼요. 자기 재산이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 전문가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진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굳이 그거를 설명한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 설명해서 사고 났다면 돈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 그래서 의무가 없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한다면 그럴 땐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빨만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면 이빨 5개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개공인은 500 이하 과태료.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자, 일단 물건 설명과 시험 나오잖아요. 예, 딱 전체로 봤을 때, 건저당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이 정답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워낙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저당 딱 나오면 뭐가 딱 바로 떠올라야 된다. 채권 최고액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을 만약에 실제 채무액이 나온다. 그냥 XX. 그리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15번 문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사고 나면 돈 물어줍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정을 설정하게 됩니다.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죠? 자, 1번 지문. 언제까지 보정 설정해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을 설정합니다. 개인업자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2번 갑은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인 사업자지요. 개인 사업자는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고 법인 사업자는요, 당연히 4억 이상 보증 설정. 분사무소는 2억 이상 추가 설정. 자, 그래서 보증보험이나 협회에서 하는 공제나 목돈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자기 돈으로 공탁금 걸거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3번. 갑은 보험금으로 사고 처리했나 봅니다. 공제금으로 사고 처리했나 봅니다. 공탁금 인출시켜서 사고 처리했나 봅니다. 포인트, 손해배상이라는 네 글자가 나와요. 보험 처리했다, 공제 처리했다, 공탁 처리했다. 그러면 기존 보증은 끝나죠? 돈 지급으로서 일의 완성으로 종료가 돼요.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며칠 내에? 15일. 시험 계속 나옵니다. 15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는 거고, 공탁금은 자기 돈에서 인출하는 것인데,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최소 보증금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채워넣어야 되겠죠. 보전. 15일. 오케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 설정도 없이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증 없이 일을 했다. 손해배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손상. 자, 그랬을 때 보험 없이 일했다. 손해배상이 안 될 수가 있다. 절등치다, 상등치다, 상등치, 손상, 손해배상이 안 될 수 있다. 샹등치는 전부 다 무슨 사유이다 하다 업무 정지 사유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X. 상등치이면서 업무 정지 사유도 한 겁니다. 나이스. 자, 5번 지문 배상 책임이 있다. 오케이. 사무소 빌려주면 안 돼. 빌려줬더니 거기에서 중개사고 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빌려준 개공이도 책임이 있다. 30조 제2항 법조문입니다. 오, 맞는 말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됐어요. 자, 이런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시험 늘상 나오는 거. 그렇죠? 언제까지 본설자 업무 개시 전 개인은 2억 이상 사고 처리했다. 15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죠? 보험 없이 일했다. 상등치면서 업무 정지라는 거. 사무소 빌려줬을 때 사고 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죠. 16번 문제. 16번은 뭐 그냥 서비스 문제. 그냥 드리는 점수 받으시면 되는 거. 자, 1번 지문.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벽에다 걸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2번.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증도 벽에 겁니다. 주의사항. 다 원본을 걸어요? 사본을 걸어요? 다 원본. 벽에 벽에 거는 것은 다 원본을 벽에 걸더라. 오케이. 자, 3번. 법입니다. 사무소 명칭. 두 가지죠. 중개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의 개공. 둘 중에 하나. 부칙 개공은 반드시 요 문구만, 요 명칭만 사용할 수 있고, 부칙 개공은 이걸 쓰면 안 되죠. 부칙 개공 이걸 썼다면 개공이가 명칭 위반에 대해서 부칙 이걸 쓰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갑니다. 1년 1천 아니고 100 이하 과태료. 자, 그래서 3번 더. 4번 법인 왜 광화문을 간판이요? 분사무소 간판에는 뭘 써야 된다? 간판 실명제 이름을 써야 돼. 본점 주사무소는 대표자 이름을 쓰고 분사무소 지점은 무슨 이름을 쓴다? 책임자 지점장의 이름을 표기합니다. 오케이.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5번 지문. 부칙 개공이죠. 복덕방 할아버지는 그죠? 사무소 명칭 둘 중에서 반드시 어떤 명칭만 써야 된다? 부동산 중개만 써야 돼요. 그죠? 공인중개사무소 이 말을 못 써요. 자격증이 없는 분이라서 공인중개사무소 이 말을 못 씁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죠? 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면 틀려요. 반드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나이스. 자, 17번 문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지문.
폐업, 교육이죠.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그때는 실무교육이 면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년이 경과된 후, 그때는 다 잊어먹었죠. 이제 내용을 다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등록을 할 때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자, 1번 지문은 1년이 며칠이냐 그 문제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문제를 이렇게 내죠?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 자, 그러면 365일이 지났죠. 1년이 다 지났어요. 다시 등록하려고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받지 않아도 된다. X. 자, 2번. 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는 시간이 5시간이다. X.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원의 직업윤리. 직무교육이죠. 보조직 종사할 때 직무교육 시간은 서너 시간. 바리스타 서너 시간 교육을 하는데 5시간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X. 자, 3번.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실무교육 받으시고 2년마다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2년 되기 지금 다 돼가요. 2개월 전까지 시도의사가 개별 통제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다 통제합니다. 양쪽 귀 붙잡고 찾아가서 투투 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개별 통제합니다. 일괄 공고한다. X. 개별 통제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 옳은 거 3번 정답. 자, 4번.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경영 실무, 실무 교육의 주된 내용입니다. 연수 교육도 중개 경영 실무 교육을 해요. 자, 어쨌든 시간은 제일 시간이 긴 게 실무 교육이죠. 36시간은 아직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몇 시간 이하? 32시간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빨이 세리하도록 꽉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 그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 실무에 대한 교육이 이 36시간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4번 X. 자, 5번 사고 예방 교육이니까 이것은 7일이 아니라 1방 10일이죠.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내용을 통지합니다. 또는 일괄 공고를 합니다. 개별 통제할 수도 있고 일괄 공고할 수도 있고 사고 예방 교육은 하고자 할 때에 10일 전까지 통지하거나 공고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사고 예방 교육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도 할 수도 있고 개나소나도 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등록관청, 시군, 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3번 정답. 교육 내용,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쉬워요. 자, 18번은 에스크로우 예채도입니다. 예채도. 거래가 됐지요. 거래가 됐는데 돈 다 주고 나중에 등기를 받아요. 돈 먼저 줬더니 계약금 먼저 가잖아요. 중도금도 먼저 가잖아요. 잔금 칠 때는 등기서를 받을 텐데 계약금 중도 먼저 갔죠. 들고 매도인이 튀어버려. 그럼 이행 불능 상태에 돼. 딴 데 가서 팔고 이중 매매하고 팔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지 말고 등기 받을 때까지, 즉 권리를 취득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돈을 맡겨놓자는 것이 예채도였고, 예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다? 누구 명의로 그러면 예채하느냐?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름으로 돈을 맡겨놓을 수 있는데 믿을 사람이 딱 7명은 딱 정해져 있어요. 7명. 그렇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치제도일 때, 예치제도가 시험에 나올 때 주로 정답 처리되는 것이 예치 명의자가 정답 처리가 돼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를 꼭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죽은 채 보신 정보. 죽은 채 하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죽은 채 하는 사람을
보신탕 먹였어. 삼계탕, 보신탕 먹였어. 살리는 것을 전공을 하는 자 찾을 수 있죠. 이제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중개업자, 계공, 은행, 채신관서,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업자, 에스크로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협회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개법상의 공제사업자, 주건체, 보신정호. 자, 그러면 보험회사 명의자 될 수가 있지요. 투자 중개업자 이런 말은 여기 안 나옵니다. 개업 공인 중에서 나와도 투자 중개업자 X. 자,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자 보신탕 전공 되죠. 협회 우리 중개 공인 중에서 협회 이 법상의 공제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 말도 안 되죠. 버스조합 공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공제가 아니라 우리 중개법상의 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자 되는 거 정답은 가다. 2번 정답. 오케이. 서비스 문제.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틀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난이도 조절용 문제. 19번.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금액을 찾아라. 일단은 다 과태료 사유인지를 보겠습니다. 얼마짜리 과태료는 일단 볼게요. 휴업신고, 재개신고, 다음에 폐업신고, 휴업기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렇죠? 자, 등록증 벽에 안 걸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전 신고 10일 내에 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받으러 오시라니까 왜 안 오셨어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손배치를 위해서 보험 설명해야 되죠, 그죠? 중개 완성 후에 보험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을 설명하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했어요. 특히 5번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100 이하 과태료. 자, 그러면 100 이하 과태료가 하나, 둘, 셋, 4개나 나와요. 그럼 4개 중에서, 그죠? 4개 중에서 뭐가 가장 금액이 적냐? 4개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오, 뭐가 제일 중요해?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지문을 깔았잖아요. 보통은 뭘 내느냐? 가장 큰 걸 찾아라.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거. 그래가지고요. 뒷부분 뭐 이런 말 없이 그냥 뭐가 된다. 연수교 500. 이렇게 정답 찍는 게 보통의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100이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 외우고 와라. 그 말이에요. 암기해라. 10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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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이야가 4개가 있는데 구체적인 부과 기준 20만 원 기준이냐 30만 원 기준이냐 50만 원이냐 그걸 다 외워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외워가 지금 자격정지 부과 기준 업무정지 부과 기준도 외우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래서요 제일 약한 거 하나만 딱 잡습니다. 제일 약한 게 뭐냐 휴폐업신고 위반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기간 변경 100 이하 과태료인데 부과 기준은 얼마짜리냐 여기 부과 기준은 20만 원짜리고 제일 금액이 제일 적은 겁니다. 나머지 개소 보자. 개나 소나 처다 보자. 자격증이 취득됐는데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개나 소나 쳐다 보자. 부과 기준이 30만 원짜리 기준이고요. 기준은 30이고요. 그다음에 간판, 광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자격증은 자격증 반납하니까 간판에 광고 등보 자 간판 간판에 간판 등보 50이야 과태료. 자 그래서 부과 기준인데 요 개소 보자 자 요거는 30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30이야 50이야 20이야인데 제일 약한 거 하나가 딱 있었다. 하나 뭐다 휴폐이. 그래서 휴폐 요거 하나만 합니다. 휴폐업 신고 위반 부과 기준 얼마다 20만 원. 왜 20만 원이냐 휴페이 침뱉을 때 어떻게 뱉대요? 페이 이렇게 받잖아요. 휴페이 20만 원 이게 제일 금액이 제일 적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과 기준 20만 원짜리니까 여기서 금액이 제일 적다. 정답 1번 딩동댕. 20번 갑니다. 20번 문제. 자 복비 계산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잘리는구나 이거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하면 오 오케이. 자, 글자를 좀 줄였습니다. 자, 복비 계산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A씨의 중개사무소. A씨 중개사무소 둔 개공이가 A씨 소유자는 주택, 부속토지 포함, 당연히 포함입니다. 이거는. 자, 아래와 같이 매매하고 임대차를 동시에 같은 날에
같은 기회에 갑을 간에 매매하고 임대차를 우리 개공이가 동시에 중개했대요. 나중에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시에 다른 날에 예컨대 매매는 1월 1일 임대차는 3월 3일이다. 같은 사람이다. 같은 물건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날에 했다면 매매 복비 따로 받고 임대차 복비 따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 그죠? 동시에 그랬으니까 같은 기회에 같은 날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는 임대차는 못 받죠. 오로지 뭐만 받는다? 매매만 복비 받는다. 시험에서 이거 한 번은 앞으로 장난칠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요거 장난 안 치고 그냥 그대로 문제를 냈는데 앞으로 한 번은 요거 가지고 한번 장난칠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올해 시험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번은 장난칠 거다. 일단은 요거는 전통적인 기출문제니까 동시에 같이 되었다면 임대차를 못 받는다. 매매만 복비 받을 수 있다. 그럼 임대차 못 받으니까 임대차 조건은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죠? 임대차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매매만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개공이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 갑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찾아라 그랬거든요. 매매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얼마의 매매가 되었다? 2억 5천. 자, 거래 대금을 2억 5천 잡고 여기다 곱하기 몇 퍼센트 하시면 되는데 물건이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그 동네 쪼래입니다. 쪼래. 쪼래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동네 사무소 계약서 쓰는 이 사무소 동네 쪼래가 기준이 되는데 이 사무소가 A시에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A시 그죠? A시 사무소. 물건 수지자와 관계없이 A시 사무소. 자, 여기가 지금 쪼래가 2억 5천대 구간에서는 몇 프로입니까? 0.4% 동네네요. 0.4%. 그래서 여기에다가 0.4% 곱하시면 됩니다. 자, 0.4를 곱하면 얼마 나오죠? 5, 4, 2, 10, 4, 2, 8, 100만 원. 100만 원이 한도로 계산이 됩니다. 자, 빠뜨. 그런데 둘이서 협의한 게 나와요. 그죠? 협의한 것이 얼마를 협의했다? 160만 원 주기로 협의했대요. 그럼 한도가 100만 원인데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초과수로 처벌돼 버려요. 그러니까 160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160을 못 받고 한도까지는 받습니다. 얼마? 100만 원. 100만 원까지만 갑한테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 이렇게 하시대. 합의된 거 160만 원 하면 욕심쟁이 우후. 정답은 점수는 못 받습니다. 한도까지만 받는 거예요. 100만 원 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으로 갑니다. 21번 문제. 자, 21번. 됐죠? 자, 21번 가겠습니다. 소공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골라라. 자, 금지되는 행위. 33조의 1항, 2항의 금지 행위일 수도 있고 법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요. 법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차지하는 그런 문제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거금 매친 정직 쌍투 식캬 턱턱턱 꽝꽝을 포함해서 법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거. 자, 기억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이 됩니다. 허용.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물건 표시 광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물건 표시 광고는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개공만이 할 수가 있고요. 개공이가 광고의 주체가 돼야 돼요. 개공이가 광고할 때 소공의 이름을 올려도 처벌은 안 돼. 보호전 이름을 올리면 처벌돼요. 근데 소공의 이름을 개공이가 사장님이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공이가 주체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공인은 광고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중개성을 매매업을 한다. 이거 금지 이쪽이네. 그죠? 매매업. 33조 1항. 거금 매친. 중개성을 매매업 1년 1천. 이거 처벌됩니다. 형벌로서는 1년 1천. 해서는 안 되는 거. 자, 리얼에 시세의 부당할 정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누구든지 금쟁이죠. 33조 2항 누구든지 금쟁이. 턱턱턱 꽝꽝. 특정 가격 밑으로는 의뢰하지 말자.
누구든지 금지행위니까 요거는 계공이든 소공이든 다 마을 주민들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금지. 그래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지되는 행위 모두 올라라 했으니까 나다라. 정답은 4번 정답. 오케이. 됐지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문제. 소공 자격정지 부과 기준이 6개월인 것을 찾아라. 아까 100만 원 이하의 부과 기준 물어봤고, 그죠? 휴페이 20만 원 기준 제일 약한 거. 그 다음에 자격정지 부과 기준, 업무정지 부과 기준, 요 두 개가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아까 100 이하 과태료는 거의 이례적인 경우. 틀리라고 내는 거. 원래 또 나올 수도 뭐 없다고 보지는 않을 수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안 나온다라고 확신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지 않아야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두 개 부과 기준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정지 부과 기준, 업무정지 부과 기준 작년에 업무정지 부과 기준 나왔잖아요. 그럼 올해는 자격정지 나온다면 이게 나올 타임이거든요. 나온다면 오케이. 자, 공부할 때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금리빨 자격정지 부과 기준 금리빨 2개 앉아서 확인합니까? 서서 확인합니까? 서서 확인. 서서 확인.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너 소냐? 너 소냐? 나 시도의사야. 그럼 뚜벅뚜벅 걸어가. 시도의사가 뚜벅뚜벅 걸어. 소 일로 와. 소공 일로 와. 소 이빨 열어봐. 아, 이빨 열어보니까 소는 보통 이빨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체크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 소 이빨 열면 금리빨 봐봐. 금리빨 2개 썩었네. 금리빨 2개 넣어야 금리빨 2개 넣어야 된다. 서서 확인돼요. 이빨 2개 썩었잖아. 이봐. 그래서 요거 썩었다. 이빨 2개 썩었다는 얘기는 뭐 잘못했겠죠. 잘못 먹었거나 뭐 잘못했겠죠. 그래서 요 사유로 자격정지 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33조 금지행위 1항의 금지행위 거짓행위 초과금수 매매업 주의성을 무동점에 알미치는 거금 맺힌 금지정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조작 카르텔. 자, 그다음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그다음 계약서에 서명날 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거, 그다음 인장 위반,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막도장 찍은 경우. 자, 그랬을 때 금리빨 2개는 부과 기준 몇 개월이다? 6개월 기준. 서서 확인은 부과 기준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부과 기준이 6개월짜리 금리빨 2개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금리빨 2개. 나는 이렇게까지 자격증 따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뭐 할 생각은 없어요. 하더라도 요 문제 나왔을 때 도장 찍는 거, 종이 쪼가리에 도장 찍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쁜 짓이다 그 말이지. 하지 말라는 금지. 이 두 집 살림하는 이중소, 다운계약서는 이중계약서 이런 걸 찾으면 돼요. 자, 기억에 이중 소속되다. 양다리 걸쳤다. 두 집 살림한다. 다 잡고 찢어버리지. 1년 1천. 자격정지 플러스 1년 1천. 부과 기준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자, 그 다음 니은에 도장 안 찍었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부과 기준 몇 개월? 3개월. 막도장 찍었다. 뭐 그럼 바쁠 수도 있지 뭐. 종이 쪼가리 막도장. 부과 기준 3개월. 설명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 제대로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바쁘면 이빨만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죠. 부과 기준 몇 개월? 3개월. 자, 그러면 6개월에 해당하는 모두 올라라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에 끼어. 오케이. 예, 자, 요거는 나중에 반복만 되면 굉장히 쉽습니다. 금리빨 2개 서서 확인이 자격정지 사유다 하는 거. 금리 둘 서서 확인. 여기서 금리빨 2개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간단하죠. 그래서 업무정지 부과 기준보다는 자격정지 부과 기준은 외우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자, 23번에 행정처분 승계제도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승계제도 나오면 이거를 이제 안 푸시는 분이 꽤 계셔요. 그런데 이걸요, 본질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자, 일단은 포인트만 딱 그냥 먼저 2개까지 잡아볼게요. 일단은요, 갑돌이가 갑돌이죠.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했다. 예전 지구가 일단 승계됩니다. 그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갑돌이가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예전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 내용 하나. 그래서 폐업 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등록 관치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제 할 수 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폐업 전의 일로 등록 취소 업무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폐업 기한 보셔야 돼요. 폐업 기한은 무슨 기한이다? 반성 기간. 자, 요 반성 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충분한 스스로의 반성이 있다면 폐업 전의 일로 등록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스스로의 반성이 있었다. 자, 폐업 기간이 몇 년을 경과 초과하면 1년을 경과 초과했다면 폐업 전의 일로 이제는 업무 정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충분히 3년이 경과 초과되도록 1년이 경과 초과되도록 스스로의 반성이 있었다면 옛날 일로는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 나이스. 요거 하나. 자,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폐업 전에 두드려 맞았던 지금 두드려 맞았던 오케이. 두드려 맞았다면은 그 처벌의 효과, 행정처벌의 효과는 몇 년간 전가 기록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1년. 1년. 자, 그래서 처벌이 되었죠. 처벌이 되었다. 폐업 전에 처분이 되었던 폐업 후에 처분됐다. 어째 처분되면 처분된 날로부터 몇 년간만 전가 기록부에 올라간다. 1년. 그래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만 전가 기록부에 살아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내에 몇 번 이상 업무정지가 되면요.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를 먹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가 그러면 그때는 절등지 등록을 취소한다는 거. 그래서 최근 1년치 전가 기록부만 따진다는 거. 이 두 개입니다. 본질은 이 두 개.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좀 복잡하게 보일 정도로 막 지문이 길어 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본질은 포인트는 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이스. 자, 1번 좀 볼게요. 1번 지문에 폐업 신고한 개공의 사무소에 뭐 말도 안 되네. 1번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폐업 신고한 그 사무소에 다른 개공이가 글로 들어가면 폐업 이 다른 갑돌이 폐업했고 을순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 지위를 쓰는 말도 안 돼.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거 없어요. XX 1번 X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쏙지 마시고 1번은 취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법에 있잖아요. 행정법에 지위 승계 계약 이런 게 있어요. 지위 승계 계약. 그래서 이제 예전 주인에서 새 주인을 바뀌면서 그 영업소가 예컨대 식당에 합시다.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서 예전의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 이전 계약, 지위 이전 계약을 둘이서 할 수 있어요. 그 이전 계약 가지고 구청 가서 영업 허가를 기존 것을 새 주인에게 영업 허가 지위 이전으로 보고할 신고할 수 있어요. 영업 신고를.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전 받을 사람이 이제 그 지위 자격이 다 되는지를 보고 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거든요. 어쨌거나 다 보고 이렇게 지위 승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전 전 옛날 사람에 대한 처벌을 새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지위 이전 계약을 해야 되고 지위 이전 신고를 해줘야 돼. 영업 양도 신고를 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거하고 또 관계도 없어요. 또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뭐 지위 승계 계약을 했다 이런 말도 없고 또 우리 중개사법에는 지위 승계 계약 자체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네,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자 1번은 그냥 X 평소에 못 보던 지문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2번 지문 폐업 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한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 효과 처분했네. 업무 정지 처분 두드려 맞았죠. 두드려 맞았네 벌써. 영업증이 두드려 맞았다. 그러면 몇 년간 전과 기록부에 남아있다. 1년간 다시 그 사람이 다시 등록했죠. 그 전과 기록부는 그대로 또 승계되거든요. 자, 두드려 맞으면 전과 기록부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승계된다? 1년간 전과 기록부에 남아있어요. 그죠? 폐업 전에 두드려 맞은 것도 다시 등록하면 전과 기록부 당연히 승계돼요. 몇 년간? 1년. 자, 근데 포인트가 처분일 기준이냐? 불복기간 지난 날의 기준이냐? 처분 1이 기준돼요. 처분한 날. 그래서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되는 것이지 불복기간 지난 날이 기준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X 처분 1로부터 1년간 승계. 그거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2번도 X. 자, 3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거. 3번 폐업 전에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대한 경우로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뭘 했지? 처분을 아까 받았다면은 처분받은 날부터 1년간 승계 정각으로 남아있고 지금 처분받은 게 아니라 해당되는 행위만 했지? 그러고 나서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다시 했죠? 그러면 그 지위는 승계, 똑같은 사람. 그때는 반성기간을 보셔야 돼, 반성기간. 요 폐업기간이 몇 년을 경과하면 옛날로 업무정지 안 때려요. 1년. 1년이 경과되면, 폐업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업 전일로 업무정지할 수가 없거든요. 자, 폐업기간이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대. 6개월밖에 안 됐대. 문 닫고 반성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대. 아직 반성이 짧잖아요. 반성이 덜 됐잖아. 그러면 당연히 폐업 전에 이 일을 가지고 업무정지 가지고 여기서 업무정지 할 수가 있다. 반성기한이 너무 짧아. 그래서 폐업 전에 업무정지를 가지고 제도랑 같이 업무정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반성기한이 폐업기한 1년을 경과하지 않았잖아요. 나이스. 그래서 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X. 자, 4번.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전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폐업 전의 일을 이유로 재등록 관청에서 업무정지 때릴 때 반성기간 사유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 되잖아. 고려해야 한다. 반성기간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1년이 경과 초과대로 반성했다면 옛날 일을 업무정지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반성기간 고려해야 되고 사유도 고려해야 돼. 폐업 전이 업무정지 사유인데 재등록한지 등록을 취소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과 사유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 기프트. 고려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X.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개공이가 2022년 4월 1일 날 과태료부가 처분받은 후, 처분을 받았대 벌써. 처분. 두드려 맞았대. 그럼 전과기록부에 지금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면 몇 년간 올라가 있다? 1년. 자,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3년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언제 과태료를 두드려 맞았는데? 22년 4월 1일. 그쵸? 22년 4월 1일 날 과태료 맞았다. 장부에 올라갔죠? 몇 년간 올라가 있다? 1년. 1년이 지났다? 아직 안 지났다? 아직 안 지났잖아. 4월 1일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 장부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효과는 뭐다? 승계된다. 승계. 장부에 남아 있다. 오케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자꾸 이제 이렇게 지휘 승계만 딱 나오면 그냥 제끼 버리는데 이게 제끼면 안 돼.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나중에요. 한 문제 차이로. 그죠? 1년 또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도 하셔야 돼. 몇 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24번 합니다. 하시고 24번. 자, 자격 취소 틀린 것을 찾으세요.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서 자격 취소 처분은 취소하긴 처분하죠. 등록증 교부한 시효사 말도 안 되죠. 자격 취소를 왜 등록증 교부한 시효사가 취소합니까? 그리고 등록증은 시도해 주는 게 아니라 등록증 시군구청장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증 자리에 뭘 넣어야 된다? 그렇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효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죠? 취소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무엇을 거친다? 재판을 해야지, 재판. 청문을 거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바로 틀렸죠? 1번 X. 자, 2번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 그렇죠? 정지 중에 일하면 안 돼. 하면 취소. 3번 시험 늘 나오는 거. 자기 취되면 자격증을 반납을 쳐줘야 돼. 며칠 내에 7일. 위반 시에 100만 원의 과태료. 4번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거. 자취생활은 며칠만 한다? 5일만 해. 6일째 집에 가. 그냥 주 5일 근무할 때는 자취생활 한번 해보는데 6일째 엄마 나 집에 갈래 힘들어. 집에 간단 말이에요. 자취는 5일이 보통 보고 한다. 자, 분실했다. 자취증 반납할 수 없다. 그러면 뭘 쓰면 된다? 사유서 오다가 잊어먹었다. 그러면 돼요. 오케이. 시험에 늘상 나오는 거. 2번, 3번, 4번 시험에 늘 나오는 지문들. 그렇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5번도 주의하시고. 자, 틀린 거 1번 X. 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자, 25번의 협회 이야기네요. 협회 공개사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총회 의결 내용은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합니다. 자, 협회 설립할 때에 국토부 장관의 설립에 인가를 받잖아요.
협회 설립의 인가를 받고, 자, 설립된 법인은 국토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이 떨어지면 총회 의결 내용을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총회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협회에서 이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험 사업이잖아요. 공제 보험, 보험료, 보험금, 그 재정 상태, 재무제표를 회원들에게 다 공시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회계 정도가 끝나면 3개월 내에 공시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공시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신문에다 공시하고 앤드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도 합니다. 자, 이번 질문 1년이 딱 끝나요. 몇 달 내에? 3개월 내에 운용 실적을 일간신문에다가 공시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아싸 이것이 중개법이다 하는 거. 중개법은 퍼펙트해야 돼요. 퍼펙트. 대충 보시면 대충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일간신문 또는 오라 협회신문에다가 협회뽀라 하거든요. 여기에 공시도 하고 앤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합니다. 그래서 공시하거나 게시한다.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면 틀려.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 창립총회를 개최할 때, 창립총회. 이거는 협회 처음 만들 때 발기인 300명 이상 발기인해서 정원 작성. 우리 협회 만드는데요. 다 우리 동의할 사람 모이서 창립총회 몇 명 이상 오셔야 된다? 600명. 600명인데 특정 지에서 다 오면 안 돼. 그죠? 서울에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나머지 광시도에서 각각 몇 명 이상? 20명 이상. 그래서 1, 2, 차차차. 1, 2, 차차차. 창립총회 차차차. 1, 2, 차차차. 부부 동반 600명. 자, 그럼 3번 질문요. 특별자치도에서는 각 10인이 아니라 10인이 아니라 20인이죠. 20인 이상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제 규정. 규정에는 돈 문제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 공제료 수입액 중에서 100분의 10이죠. 10% 이상을 항상 적립하고. 자, 5번 정답. 협회 공제는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5번 정답. 다른 거하고 회계를 섞어버리면 다른 사업 망할 때 따라 망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회계를 관리를 해야 된다. 5번 정답. 5번까지만 잘 내려가시면 됩니다. 5번 내려가다 걸리지 마시고 쭉 내려가야 돼요. 정답은 5번. 자, 26번 갑니다. 자, 확인 설명서 시험에 나오는데요. 1번 양식을 물어봤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 작성법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양식 주거용, 2번 비주거, 3번 토지, 4번 임목재단 중에서 1번은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자, 기억에 임대차 할 때 취득조세, 종류세율을 적지 않아야 된다. 중요하죠. 맞아요. 임대차는 전월세, 월세로 얻었어. 전세 얻었어. 취득세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 삽벌해야 소유권이 취득돼야 취득을 내는 거죠. 임대차는 소유권과 관계없잖아요. 그죠? 취득세가 없어. 그래서 취득조세는 적지 않아야 된다. 적어서도 안 돼. 기재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환경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 확인사항이 주거용 기준으로 9개, 세부 확인사항이 5개, 그 다음에 복비 하나 이렇게 복비는 별도로 기재합니다. 자, 기본 확인사항 9개냐, 세부 확인사항 5개냐 시험에 요 구분하는 거 반드시 물어, 반드시.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은 뭐다? 외워주신 겁니다. 실내 벽환현, 그렇죠? 세부사항, 실내 벽환현 이렇게 5가지를 기재합니다. 그죠? 실제 권리관계, 등기부로 확인 안 되는 거, 세부, 기본은 사무소에서 바로 확인되는 거, 대장 등기부 같은 걸 보면 바로 확인되는 거, 세부는 현장 가서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자료 요구 확인해서 디테일하게 기재하는 거.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실물 상태, 벽면 바닥, 도배 상태, 환경 조건, 현장 안내 누가 있느냐 요겁니다. 시험 꼭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환경 조건은 세부 항이 사항이란 말이에요. 주거 환경. 요 세부 사항이걸랑요. 세부 사항이니까 요것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맞는 말이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나이스. 자, 요 개념이 정확해야지 디귿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디귿에 법정장군 있는지는 등기부로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사항이 아니요. 실제 권리 관계니까 이쪽이 이쪽. 자, 이쪽이죠. 그래서 개공이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실제 권리 관계. 요거는 등기부로 확인 안 되니까 187조죠 민법. 실제 권리 여기다 적는다 해서 오 한다. 그 말이에요. 오 한다 하면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세부 사항이니까 개공이가 알아서 확인한다 하면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 말이 되니까 어떤 말이 나야 된다. 이 말이 나야 된다. 세부 사항이다. 이 말. 현장 가서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고치셔야 되느냐. 자료를 요구한 사항. 자료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쪽처럼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이 된다. 그래야 되죠. 네가 직접 사무소에 알아서 확인되는 기본 사항이다 하면 이게 틀렸다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이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디귿 잡는 순간 점수 안 나와요. 오케이. 법정장고는 실제 권리관계 맞아. 등기부로 확인 안 돼. 법정장고 자체는. 하지만 둘째 줄 맨 끝에 가서 그죠? 개공이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하면 기본 확인 사항이 된다. 그 말이 되잖아요. 그럼 X 하셔야 돼. 어떻게 한다? 자료를 요구해서 의뢰인이 고지한 내용. 자료를 요구해서 고지한 내용을 적는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나이스. 이게 중개법이라는 거. 나이스. 중개법 쉬운 듯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 아니면 점수가 안 나오는 문제들이 꽤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입출부터 4점까지 마무리할게요. 쉬었다 봅시다.